나는 자영업자 영희영희 송영희 나자영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자영업자 영희영희 송영희 나자영 방송의 송영희입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할 때 가족들의 추억이 스미는 곳, 그곳을 지키는 생명체들, 들꽃 피어 향기는 바람에 흩날리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 쏟아지는 별빛, 집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예의를 표한다. 흐르지 않는 시간은 내 기억을 7살로 잡아둔다. 아빠와 함께 만든 마당의 작은 연못, 물고기 이젠 없지만 주먹보다 더 큰 돌을 찾아 나서던 조그만 손이 기억대로 남아있나 살펴보고 다시 보고 수십 년 흘렀지만 희망이라는 시선이 머물며 기억 이쪽에서 저쪽으로 더 황홀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눈물겨운 아빠, 이름 새긴 문패, 가만히 바라보다 저 무지개 건너 펼쳐질 나의 앞날에 세월 저편에 행복의 주소는 미리 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그 시절 집 앞에서.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저 이은하의 봄비 들었는데요. 이 봄비는 그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불러서 더 히트친, 어떻게 보면 좀 더 감성적인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할 때 대전 시인이자 작가인 배서연 작가님의 그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이 배서연 시인은 유럽 여행이나 멕시코 크루즈 등의 글을 써서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대전의 작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시작할 때 이 오프닝 멘트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전에 그 정수아 작사 작곡가가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하게 저에게 제공을 해주셔서 제가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대전에 정말 뛰어난 분들을 소개하느라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각자의
일을 가지고 각자의 또 자영업도 하시고 또 각자의 사업을 하시고 각자의 또 일을 갖고 계시면서 자기들의 꿈을 놓지 않고 예, 주부극단 헤라 팀을 여러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는 자영업자 방송에 가장 많은 분들을 제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 극단 주부극단 헤라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자 각자 우선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이자 그 피아노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주부이자 지금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숙입니다. 아, 네, 마을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주부이자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네, 오늘은 헤라 멤버로 인사드립니다. 헤라 이기며 논술 선생님인 유연관입니다.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도 주부극단 헤라 멤버이고요. 네,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자영업, 예, 저도 소상공인 전통 시장 교육 이벤트 플러그인 앱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멤버가 오래됐죠? 얼마나 됐죠? 지금 10년이 넘었죠? 네, 10년이 넘게 하시면서 작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공연도 몇 회 정도 했죠. 저는 사실 이런 숫자에 굉장히 약한데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헤라라는 네. 예, 네. 그 저희 이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딱 헤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다 하실 여신들 거예요. 아니십니까? 다? 여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컨셉도 약간 여신 컨셉으로 네, 나오긴 했지만 네, 각 색깔별로 근사하게 오늘 네. 아름답게.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극단에 들어올 때 여신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헤라가 아니라 네. 주부이지만 네. 어떤 거에도 도전을 해봐라. 해라. 해라. 이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헤라예요. 이 아이예요. 대한민국 언어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해라, 그렇죠. 해봐라. 해봐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헤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벌써 그러면 10년이 넘은 거예요? 네네. 네. 그 어떤 공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주부극 헤라는요, 그 주부들이 그 모여서 만든 순수 아마추어 극단이고요. 네. 2011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와, 2011년도. 네. 그리고 그 헤라의 창단 멤버인 임정화 작가님이 네, 있는데요. 작가 또 네. 임정화 씨가 나오죠. 네, 그 작가님이 쓰신 창작 대본으로 매년 1회씩 6회에 걸친 정기 공연을 선보였고 네. 가장 최근에는 2019년도까지 공연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또 멈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분간은 네.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부극단의 공연 작품을 소개하자면 매직살롱, 매직살롱, 그리고, 네, 박복권 갤러리, 박복권 갤러리, 낭만수다방, 낭만수다방. 주로 주부들의 애환을 담은 내용으로서 그 주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풀어낸 작품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매력이 저도 이제 같이 공연을 해봤지만 직접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실제 작품을 만들고 네, 그렇죠. 임정화 작가님께서 네. 다듬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작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극단에서 또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작품이 박복권의 갤러리.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곧 우리가 또 예술의 전당에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논술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또 신문 작가, 신문 기자님, 또 영어 강사님, 네, 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성들이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정화 작가가 오늘 못 나왔는데 어디 멀리 가 있죠? 네, 미국 가셨어요. 미국에 있어서 네, 노래 신청곡이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양희은의 꽃병을 신청해서 우리 이 곡 한 곡 듣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
장미를 가득 꽂은 꽃병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턱을 꿰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닮은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병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턱을 꿰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닮은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병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네, 양희은님의 꽃병. 아, 언제나 들어도 이 양희은님의 목소리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특별히 더 많이 생각나는 우리 철수님 배우가 그때 공연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이 노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이게 낭만수다방 그때 공연 때 그러면 마지막 2019년도에 2019년에 공연했던 네네. 낭만수다방에서 이제 틀었던 양희은 씨 노래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특별히 네. 이 곡이 제가 이제 좀 독백을 할 수 있었던 네. 그 배경 음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가 좀 갑자기 새롭게 또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뭉클함이 좀 밀려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임정화 작가라고 네. 미국에 있는 네네. 작가님도 이 곡이 좀 특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청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또 제 마음을 또 울컥하는 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남다르네요. 네. 들으면서. 오늘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곡. 네,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번 방송을 유튜브로 꼭 해서 그 임정아 작가에게 널리 미국까지 퍼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인들인지도 참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 그 여러 회원들의 그래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들어오셨고 또 하면서 느낀 점,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또 데도 궁금하고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원래 음악을 해서 많은 공연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우연한 기회에 연극을 보게 됐는데요. 보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고 있던 중에 우연히 그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부들을 모아서 그 연극 극단을 만든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또 운이 좋게 이렇게 뽑혀서 주인공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너무 100대1을 뚫고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요. 그리고 일단 극단 멤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좋은 공연하게 되고 또 특히 작가님의 순수 작품으로 연극을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그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공연을 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많은 감동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우리 네, 저는 이제 연극에 관심이 사실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는데요. 우연한 계기에 저도 뮤지컬 그 약간 단기 수업 아닌 강의를 듣게 되면서 우리 주부 극단 헤라님들을 만나게 된 거죠.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뮤지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새로운 이런 분야에 대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헤라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진짜 여신처럼 멋있고 배울 점이 많은지 여기 무리에 나도 소속이 되고 싶다라는 강한 막 그런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게 돼서 이 헤라 주부 극단에서 또 연극 공연도 하면서 저의 잠재적인 이렇게 좀 갖고 있었던 그런 꿈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또 왕성한 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주부님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 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축제 때 연극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막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는데 기대감을 갖고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의 또 역할들이 사실 각자의 또 맡은 그 직업에 있어서 다 또 영향을 또 우리가 받고 노래를 또 듣고 또 글을 또 이제 잉글리시까지 그리고 또 우리 또 언어의 온도가 높은 우리 유연관 패널님을 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또 제가 귀하게 또 모시게 된 또 우리 헤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이제는 다시 부활을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저 역시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대전의 멋진 여성들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 그 유연관 패널님께서 특별히 책에서 길을 묻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하신 목적이 있지요? 네,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고 싶어서 저도 헤라에 들어온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연한 기회 아니었고요. 저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운명. 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연구원이어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18년 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대전에 왔기 때문에 되게 심심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다가 30대 때부터 배우를 하고 싶은 생각 계속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에 와서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배우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뉴스를 보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가 있는 우리의 회장이자 작가인 이제 임정아 회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TV에서. 그래서 이게 나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막 이러죠. 오디션을 봐야 되나요? 막 이랬더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네. 예, 들어왔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뭔가 꿈을 접고 있는 주부님들 계시다면 예, 용기 잃지 마시고 저희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야 되나요? 어떻게 연락해야 되죠? 네,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시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연극을 하고 싶었던 늘 갈망이 있었는데 그 서울 해화동에 성공한 선배가 했다고 했는데 옥탑방에 정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찌라시 전단지를 한 일주일 동안 돌리면서 해화동에 마루바닥에 자고 라면을 한 일주일에 먹어보니까 아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여 하고 제가 바로 하산했다가 그래도 그 꿈을 잊지 않고 늘 나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헤라를 만나게 됐고 네 여러 가지 또 공연을 현지도 하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모임의 헤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샤프의 연극이 끝나는 또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OST여가지고요. 중간에 편집 한번 해주시고 서영은의 샤프 걸로 해, 샤프. 샤프가 근데 아까 없어? 샤프를 그게 찾은 거였거든요. 잠깐만. 이거 맞아요? 내가 샤프를 몰라. 이거 맞아요? 자, 이 노래로 다시 틀어주세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난
네. 우리 이 느낌 다 알고 있죠. 연극의 그 긴장 속에서 딱 끝나고 사진 찍고 꽃다발 받고 모두 떠나간 또 마무리는 우리의 목. 마무리 정리에는 우리는 우리의 목.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독감과 또 정적이 남아있는 우리 또 배우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유영감 패널님 다시 모셔서 책에서 길을 묻다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들어는 봤지만 다 읽은 사람은 찾기 힘든 고전소설과 추억의 한국 단편소설을 소개해드리는 책 읽어드리는 자영업자 유영관입니다. 자, 바쁘신 우리 자영업자님들 책 읽지 못하셔도 읽으신 것처럼 만들어드리고 이 방송만 들으시면 나 그 책 읽었는데 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이요. 제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정말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다. 너무 재미있고 맛깔나게 우리 유영관 선생님께서 잘해주셔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우리 헤라 멤버들하고 특별히 낭독을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설레고 약간은 좀 들뜨는 되게 행복한 마음이고요. 자, 오늘은 주인공이 비를 맞으면서 계속 인력거를 끄는 이야기예요. 저는 비만 오면 이 작품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바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네, 그 운이 좋은 주인공 이야기인가요? 예리한 질문이세요. 자, 우리 송 앵커님이 나날이 예리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네, 미리 공부하고 왔어요. 네, 이 제목이 바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데요.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인공은 비가 와서 인력거를 되게 손님을 많이 태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손님이 많이 들면서 돈을 많이 벌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 나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었던 아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뒷꼭지가 이렇게 서늘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설렁탕을 이제 들어가기 싫은 집을 이제 억지로 들어가면서 설렁탕을 사들고 들어갔지만 결국 아내는 죽어 있었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하루였던 거죠. 예,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서 주제를 강조하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가 담긴 작품이 바로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인데요. 자, 작가 현진건은 한국 사실주의 단편 소설의 기틀을 달인 작가입니다. 자, 대표작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빈처, 그러니까 가난한 아내, 그다음에 삐사감과 러브레터. 왜 사감이 굉장히 엄격한데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여학생들, 여고생들을 되게 맞거든요. 정숙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연애 편지를 읽는 그 이렇게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요. 망측한 소리가요. 그 기숙사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그 러브레터를 다 압수를 했던 걸 사감이 그 남자 여자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읽고 있는 그런 현장을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런 이제 재밌는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무영탑, 술 권하는 사회. 이 술 권하는 사회도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남편이 자꾸 술을 먹으니까 이제 조선에 남아 있었던 아내가 왜 자꾸 술을 먹냐.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아내는 도대체 그 사회라는 요정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술집 이름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유학까지 한 엘리트가 취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인텔리한 사람들의 힘든 삶을 이야기한 소설이거든요. 그다음에 할머니의 죽음, 고향. 이 작품들 모두 사실주의 작품이거든요. 사실주의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들어는 봤죠. 네,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사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을 굉장히 냉정한 그 시각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문학 사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가 더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리한 시각으로 사회를 관찰하고 그것을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진건 작품은 주로 그렇다는 거죠. 이 작품 운수 좋은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실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이렇게 그
비극적인 삶, 그 도시 노동자, 빈민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라고 제목을 반대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자, 고등학교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반대로 표현하는 거. 반어법. 그렇죠. 네. 훌륭한 학생들이었네요. 네. 자, 오늘은 이 반어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수 좋은 날은 운수 나쁜 날을 표현하기 위한 반어법적 제목이다. 그리고 그 운수 나쁜 날을 그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최하층 빈민의 삶을 비판하고 고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이제 이렇게 작품 읽어볼게요. 이제 이 작품 소개는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네. 주제는 분명한 작품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헤라 멤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작품을 좀 많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편은 읽었을 때 느껴지는 말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20, 30년대 소설들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그 시대에 쓰던 또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뭐 인력거라든지 이런 어휘들도 있고 그 지금 말과 비슷하지만 뭔가 살짝 다른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헤라 식구들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진이 형부터 읽어주세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멀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일렁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네, 첫 문장이거든요. 이게 눈이 올 것 같은 날이었는데 눈은 아니 오고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럼 그 비가 차갑겠죠. 네네. 눈이 오다 만 비니까 굉장히 차가운 비라는 걸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운수가 좋은 날이었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운수가 좋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30점, 둘째 번에 50점.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온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그러나 이날 이때에 2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목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외원적으로 보면 아침 대바람부터 손님이 벌써 2명이나 들었고 평상시 열흘 동안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의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그러니까 외원적으로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러나 이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극적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현실을 극적으로 제시한 작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는 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서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몹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자신의 신조어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로 몸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로로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천지가 오랜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지랄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은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지랄 년이 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흡 뜨며 지랄병을 하였다.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알레니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겼다. 흡뜬 눈은 조금 비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혔었다. 김천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질환병을 하게 하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부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훈훈하였다. 네, 아까 왜 병이라는 놈은 약을 주면 자꾸 재미를 붙여서 온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 김첨지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를 못 가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부인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픈 게 벌써 달포가 넘었는데도 병은 자꾸 약을 주면 자꾸 와. 그러니까 약 줄 필요 없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만큼 가난한 상황인데 지금 아침 대바라부터 손님이 2명이나 든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행운이 찾아왔다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걸 이제 계속 해볼까요? 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그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그 학교 학생이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네. 근데 세 번째 손님이 왔는데 망설여요. 네. 왜 망설이냐면 아침에 아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바지가랑이를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망설이면서 거기 말씀입니까? 하거든요. 자. 예.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따 젠장 맞을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아있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자, 이제 이렇게 아내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던 주인공이 우물우물하다가 거금을 부릅니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자,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따나 신이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혀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네, 이거 아까 겨울 무렵에 내리는 비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차갑거든요. 근데도 그 큰 돈을 주니까 아주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손님을 내려주고 빈 인력거를 또 끌고 가려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조금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기운이 이제 쭉 빠집니다. 그때 또 내가 오늘 운이 되게 좋지? 갈 때도 손님을 태워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손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네네. 네, 읽어주세요.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 긁고 돌아를 간다.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나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 머리엔 또 새로운 강명이 미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가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큼 믿음을 얻게 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전차가 들어오고 거기서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길한 예감에 이제 집 근처로 가면 되게 기분이 좀 꿀꿀해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인의 말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갖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찾아온 이 행운의 기쁨을 좀 더 누리고 싶은 생각에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손님을 태우고, 손님 3명을 태우고 되게 돈을 벌었지만 이거 뭔가 집에 가기 싫은데 하고 있을 때 마침 춘삼이라는 친구를 선주수집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자네는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아따 재미 안 좋았다고 술 못 먹을 내긴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왼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양지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자, 40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넉 잔 정도 되는 이제 각자 넉 잔씩 마시고 나니까 40전이라는 돈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이 술값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주인공에게 말을 합니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단 말이오.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 내냐? 어서 더 먹어. 이놈 오라질놈, 왜 술을 붓지 않아?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뭔 쓴일인가?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예끼 미친놈. 거짓말 말어.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들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죽기는 누가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이 사람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머니가 앓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자, 그러니까 이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자기 오늘 돈 되게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술 부어라. 너 나 더 먹을 수 있다. 막 이러다가 이제 집에 두고 온 아내가 나가지 말라 하고 이랬던 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선이 깔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웃거든요. 처음엔 돈 벌었다고 막 웃다가 좋아하면서 술을 막 먹다가 부인이 죽었다면서 막 울다가 이제 친구가 야 그럼 너 빨리 집에를 가야지 이러니까 야 죽기 뭘 죽냐 내가 농담했지 이러면서 너 나한테 속았지 이러면서 또 막 웃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기에는 아니 이런 미친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결국은 집에를 가요. 그 이제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네네. 뭘 사가야 되죠? 아내가 뭘 사오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설렁탕은 지금 이제 쭉 읽어서 낭독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 김첨지가 되게 사근사근하고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죠? 오라질 막 이러면서 네,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잖아요. 아주 배가 불러요. 욕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 가난한 그 시대에 20년대 30년대 일제를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평범한 그 하층민이 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의 이제 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설렁탕인 거죠. 술 먹고 취했지만 그래도 부인이 먹고 싶어 했던 그걸 내가 그래도 꼭 사갖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 설렁탕은 우리가 저번에 동백꽃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줬죠. 근데 그 감자는 그냥 감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점순이의 사랑이었죠. 그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설렁탕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설렁탕이 아닌 거예요. 이 김천지가 그렇죠. 김천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방식인 거죠. 이제 그거를 사갖고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가기 싫지만 그래도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끌고 집에를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자,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지 그것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이 다리가 떨렸으리라. 콜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킴목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 간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어? 이 오라질년.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창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어?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네, 여기까지.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왜 이 김천지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꼈을 그 뭔가 불길함, 그게 이제 정적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프니까 콜록거리는 소리라든지 뭔가 사람이 있다면 인기척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정적이 일단 불길함을 딱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정적인 것보다 더 이 작품의 불행함과 그 비참함을 강조해 주는 게 아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개똥이 기억나시죠? 그 아기가 하루 종일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빠는데 빈 젖 빠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의 최극대한 거죠. 갓난아기가 엄마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 정도까지의 불행까지도 이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다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빈접 빠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 부분 들을 때 항상 좀 눈물이 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구가 설렁탕 사놨는데 왜 못 먹냐. 그리고 하는 말이 괴상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 예. 그러니까 운이 좋은 날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어법으로 제목과 현재 상황을 반대로 표현해서 그 비참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반어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네,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네. 예. 그럼 SG 워너비 우리 꿈의 대화 한번 듣고 소감 나눌까요? 네.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호숫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의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I just wanna get your mind. I wish my forever love.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네. 슬픈 이야기였네요, 굉장히.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남들에겐 늘 호인이지만, 가족들에겐 좀 차가웠던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네. 저는 그 무대가 아닌 이런 스튜디오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공연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모여서 대본 리딩을 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한 느낌이라서 경험을 해가지고 정말 좀 새롭고 오늘 하루 비는 오지만 행복함으로 그냥 하루를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비 오는 날 우리나라 현대소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혼자 소개할 때보다 네. 이렇게 든든한 아군들이 확 받쳐주니까 너무 든든하고요. 예, 되게 자신감을 더 갖고 더 즐겁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네.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거고 또 예, 뭐 오랜만에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은 욕을 그래서 배도 오늘 점심 설렁탕인가? 네, 그래서 네, 그런 시간 있고 제 광고가 하나 부탁을 하셨어요. 자, 우리 여러분 그 문창시장 저번에 이제 오병조 단장님이 오셨었는데 이번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광역시 그리고 대전시 중구 문창전통시장에서 이번에 7월 21일 금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문창 전통시장의 남문 일원인데요. 이 문창시장 하면 혹시 아세요? 무엇이 유명한지? 낚시? 네? 아니요. 네? 야구.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목도 문창 챔피언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창 전통시장이 이번에 그 첫걸음 시장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야시장을 이번에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래서 문창 챔피언 야시장의 초여름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7월 21일 금요일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 포토존도 있고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꽃풍선 아트, 추억의 고무신 그리기, 뭐 폐연수막에다 그림 그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한번 야밤을 한번 또 야시장을 즐겨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꽉 차고 알찬 우리 주부극단 헤라팀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서요. 우리 최진희 그 배우님의 신명근의 나의 영토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이 센지 아니면 네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남편은 전골 냄비를 들 테니
나의 영토야